로미오와 줄리엣 효과. 비록 미운 3살 시기에 우리의 심리적 저항 현상이 가장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지만 우리의 자유가 침해당했을 때 저항하는 경향은 우리의 삶 전체에 걸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고 있는 현상이다. 특히 미운 3살 시기 못지않게 이러한 반항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시기는 청소년 시기이다. 이 시기는 미운 3살 때처럼 우리의 개성에 대한 인식이 가장 활발한 때이다. 이 시기의 청소년들은 이전의 부모의 통제 아래의 어린이 역할에서 벗어나 권리와 책임으로 대변되는 어른의 역할로의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청소년들은 성인으로서의 책임보다는 권리에 더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청소년들에게 과거의 전통적인 부모의 권위를 내세워서 대처하게 되면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다. 그러한 부모의 시도에 청소년들이 거세게 반항할 것이 너무도 자명하기 때문이다. 로미오와 줄리엣이 3일 만에 사랑에 빠진 이유. 청소년에 대한 부모의 압력이 부메랑 효과, 가로 열고 일명 긁어 부스럼 효과, 가로 닫고를 낸다는 것은 로미오와 줄리엣 효과라는 현상을 통하여 가장 분명하게 제시되고 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로미오와 줄리엣은 몬타규 집안과 캐플렛 집안 사이에 뿌리 깊은 반목으로 인하여 불우한 사랑으로 끝을 맺은 셰익스피어 희곡의 주인공이다. 두 사람은 그들 사이를 떼어놓으려는 양가의 집요한 압력에 끝내 굴복하지 않고 비극적인 죽음을 통하여 저승에서 마침내 하나가 되었다. 우리가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하는 사실은 이들의 자살 행위가 자유의지의 궁극적인 표출 행위라는 점이다. 이들 여인들의 애정이 너무도 강렬하고 또한 그들의 행동이 너무도 극단적이어서 연극을 관람하고 난 관중들은 깊은 경탄과 함께 당혹감을 느끼게 된다. 어린 청소년들이 어찌하여 그처럼 단시간의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맹목적인 사랑에 빠질 수 있었을까? 낭만주의자들은 그들이 천생연분이었기 때문이라고 말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사회과학자들의 대답은 좀 다르다. 그 이유는 아마도 그들의 사랑에 대한 부모의 간섭과 그에 대한 심리적 저항 때문이었을 것이다. 로미오와 줄리엣의 사랑이 처음부터 양가의 거센 반발을 뛰어넘을 정도로 뜨겁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양가의 반발이 계속되자 그들의 사랑은 오히려 더욱 뜨겁게 활발 타올라서 마침내 죽음에까지 치닫게 되었다. 부모의 반대가 없었더라면 그들의 사랑은 한 줌의 풋내기 사랑으로 끝나지 않았을까? 물론 로미오와 줄리엣은 영국의 주인공에 불과하기 때문에 위의 질문은 증명이 불가능한 한각 가설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똑같은 질문을 현대판 로미오와 줄리엣에게 물어본다면 우리는 보다 확실한 대답을 들을 수 있을 것이다. 부모의 반대에 직면한 여인들은 부모의 반대에 저항하여 서로 간에 오히려 더욱 헌신하고 사랑하게 되었을까? 콜로라도주에 살고 있는 140쌍의 부부에 대한 연구는 앞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하고 있다. 연구자들이 발견한 것은 부모의 반대와 간섭이 그들 부부 사이에 약간의 문제를 초래하기는 했지만 오히려 그 때문에 서로의 사랑을 더욱더 확실하게 확인하게 되었고 궁극적으로 결혼까지 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한편 또 하나의 흥미로운 발견은 이들 부부에 대한 부모의 간섭이 강해지면 그에 비례하여 부부 사이의 애정이 더욱 강해지고 부모의 간섭이 시들해지면 부부 사이도 시들해지고 있었다는 사실이었다. 로미오와 줄리엣 효과가 발생한다고 해서 부모들이 항상 10대 자녀가 선택한 이성 친구들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10대들은 이성 친구를 사귄다는 매우 섬세한 게임에 아직 익숙하지 않으므로 보다 더 많은 식견과 경험을 지닌 어른들이 이들에게 도움을 주어야 한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10대 자녀들은 자신을 이미 성인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부모 자식 간의 전형적인 관계로 이 문제를 조절하려 하면 문제가 꼬이기 쉽다. 특히 성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규제와 처벌보다는 선택권 부여, 설득 등을 사용하는 편이 더 효과적일 것이다. 몬타규와 캐플렛 집안의 경험이 극단적인 예이긴 하지만 낭만적인 젊은이들에게 억압적인 규제를 가하면 그 관계를 비밀스럽고 뜨거우며 슬프게 바꿔버리기가 쉽다. 독자의 편지. 버지니아의 블랙스버그에 사는 여성. 지난 크리스마스 때 나는 27세의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나보다 8살이나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타입은 아니었지만 그냥 별 생각 없이 그 사람과 데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아마 나이 많은 남자와 사귄다는 특이함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식구들이 그의 나이를 걱정스럽게 언급할 때까지는 사실 별다른 관심이 없었습니다. 진짜 관심이 생긴 것은 가족들이 간섭을 시작했을 때였습니다. 가족들이 걱정을 표시하면 할수록 나는 점점 더 관계에 집착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5개월쯤 후에 헤어지긴 했지만 부모님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더라면 한 달도 되기 전에 이미 끝내버렸을 것입니다. 저자의 한마디, 로미오와 줄리엣이 죽은 지는 아주 오래되었지만 로미오와 줄리엣 효과는 여전히 살아남아 블랙스버그 같은 지역에 계속 출몰하고 있는 모양이다. 금지법이 만들어낸 희귀한 세제.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우리의 심리적 저항은 미운 3살 시기 그리고 청소년 시기에 집중적으로 분출되어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다. 셰익스피어의 영국에서 로미오가 15살 그리고 줄리엣이 13살로 묘사되고 있는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은 아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이외의 시기에도 심리적 저항의 에너지는 조용하게 잠복하고 있다가 상황에 따라서 간헐천처럼 갑작스럽게 분출되기도 한다. 이러한 예상치 못한 심리적 저항 형상은 인간 행동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물론이고 정책 위반자들에게도 커다란 관심거리가 되고 있다. 1970년대 초에 플로리다주의 마이애미시에서는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인산염이 들어있는 세제를 사용하거나 소유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례를 통과시켰다. 이 법안에 대한 마이애미 시민의 반응은 크게 2가지였다. 첫째로 적지 않은 시민들이 갑자기 밀수꾼이 되어버렸다. 그들은 친한 친구나 친척들과 335 짝을 지어 이 법안의 적용을 받지 않는 인근 도시로 몰려가서는 인산염을 포함하고 있는 세제나 비누 등을 다량 구매하여 돌아오는 것이었다. 뿐만 아니었다. 매점 매석 행위도 성행하였다. 심지어 어떤 가정의 주부는 20년 쓸 분량의 세제를 확보했다고 공공연하게 자랑하고 돌아다니기도 했다. 이 법안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의 2번째 형태는 밀수나 매점 매석이라는 행위들보다는 더욱 미묘하고 광범위한 것이었다. 그것은 심리적인 차원에서의 반응이었다. 즉, 더 이상 인산염을 포함한 세제를 사용할 수 없다는 사실 앞에서 마이애미 시민들은 인산염이 포함된 세제가 일반 세제보다 훨씬 더 좋은 제품일 것이라고 인식하기 시작한 것이다. 연구에 의하면 이 법안의 적용을 받지 않는 템파 시민들에 비교하여 마이애미 시민들은 인산염이 포함된 세제가 다른 세제들보다 더 부드럽고 효과적이며 표백 능력도 탁월하다고 평가하고 있었다고 한다. 이러한 종류의 반응은 이미 누리고 있던 자유를 박탈당한 사람들에게서 흔히 발견되는 현상들이다. 또한 이러한 반응을 통하여 우리는 심리적 저항 현상과 희귀성의 법칙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이해하게 된다. 즉, 어떤 대상에 대한 우리의 자유가 제한당하면 그 대상에 대한 이용 가능성이 줄어들게 되며 그 결과 우리는 잃어버린 자유를 되찾기 위해 그 대상을 소유하려는 강렬한 동기를 느끼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갑자기 어떤 대상을 소유하기를 원하는 이유는 빼앗긴 자유에 대한 심리적 저항 현상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영문도 모른 채 그저 그들이 어떤 대상을 소유하기를 갑자기 원한다는 사실만을 느끼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그들은 갑자기 상승된 소유 동기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그 대상에 긍정적인 가치를 부여하게 된다. 만일 우리가 어떤 대상에 푹 빠지게 되면 그 이유는 그 대상이 갖고 있는 매력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당연한 유추가 아닌가? 마이애미 시민들의 인산염이 들어있는 세제에 대한 평가는 바로 그러한 잘못된 유추의 결과였다. 인산염이 들어있는 세제는 그것이 사용 금지된 후에 그 성능이 갑자기 향상된 것은 결코 아니었다. 법으로 사용 금지 당한 이후에 그들이 그것을 더욱더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합리화하기 위하여 그러한 유추가 필요했을 따름이었다.